왜 식단을 줄였는데도 허리띠는 그대로일까요? 왜 밤새 잘 잤는데 아침 얼굴은 붓고 기운은 바닥일까요? 왜 채식 위주로 먹어도 혈당은 오히려 올라갈까요? 저는 최영석이고요. 22년간 대사 건강과 세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아침 소금물 한 잔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혈압 올린다, 붓는다,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아예 소금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2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소금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소금 속 미네랄로 숨을 쉬고 영양분을 교환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제된 가공식품으로 나쁜 소금은 과하게 먹으면서 정작 세포가 필요로 하는 좋은 소금은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여러분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뱃살과 혈당, 붓기, 염증, 변비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더 붓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은 정반대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문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제 아내인 김영희 64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밥을 밥만 먹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기도 거의 안 드시고 과일도 당 때문에 줄이셨죠. 그런데도 허리띠는 날이 갈수록 더 조여왔고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기운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혈당 수치도 안정되지 않아서 고민이 정말 깊으셨어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몸은 전혀 좋아지지 않으니까 속상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작은 습관을 하나 제안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셔 보시라는 거였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더 붓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세포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렸고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띠가 헐렁해지더니 2주 만에 구멍 하나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기운이 돌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오전 내내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요. 얼굴 붓기도 많이 빠지고 혈당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내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금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뱃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게 바로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세포막이 유연해야 영양분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죠.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막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바로 적절한 미네랄 균형이라는 거죠.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소금물을 마시면 이 세포막이 다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당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면서 뱃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정호 67세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요.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허리둘레가 6cm나 줄었습니다. 정호님은 운동을 따로 늘리지도 않으셨고 식사량도 비슷하게 유지하셨는데 말이죠. 단지 아침마다 200ml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여러분은 식사량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변화인 혈당 안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조절해도 혈당이 출렁이는 경험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거나 식후에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역시 세포 문제입니다. 소금 속 미네랄이 세포 통로를 열어주면 혈액 속에 떠돌던 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대한당뇨학회 연구에서도 전해질 불균형이 혈당 변동성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박순자 72세님은 아침마다 소변에서 단내가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이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아침 공복 혈당도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하실 때는 꼭 공복에만 마셔야 합니다. 식사 30분 전에는 소금물을 피하셔야 해요. 음식과 섞이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최소 30분 뒤에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변에서 단내가 나거나 밤에 자주 깨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세포의 당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붓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역설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소금을 먹는데 오히려 붓기가 빠진다니 이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세포 생리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붓는 이유는 소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세포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물이 세포 밖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발이 붓는 거예요. 일본 임상영양학회 연구에서 적정 나트륨 보충이 노인 부종 완화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적절한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 내외 수분 균형이 회복되면서 얼굴과 손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이영자 61세님은 아침마다 부었던 눈꺼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눈꺼풀 붓기가 확실히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달라 보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순환이 더 잘 됩니다.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목을 돌리고 허리를 숙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다만 전날 짜게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엔 소금물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눈꺼풀이나 손가락이 퉁퉁 붓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변화는 염증이 완화되고 면역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노년기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피부가 가렵고 소화가 안 되고 자주 피곤한 것도 다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세포에 미네랄이 충분히 보충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만성염증이 완화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면역세포 기능 개선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장성호 76세님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셨는데요.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감기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따끔거리는 초기 증상이 왔을 때도 예전처럼 심하게 발전하지 않고 금방 좋아지셨다고요.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소금물을 마시시고요. 가능하면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30분 정도만 걸어도 세포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염증 물질이 더 빨리 배출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네랄 배설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잔병 치레가 잦으신가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포 수준에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변비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사실 노년층 변비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면 배가 불러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소금물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삼투압 작용으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서도 전해질 용액이 장운동성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이 장에 도달하면 장벽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가 생깁니다. 윤미자 74세님은 20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데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매일 쾌변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변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졌고 시간도 훨씬 단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신 후 1시간 내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추가로 한두 잔 더 마시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다만 소금물을 너무 짭짤하게 만들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양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혹시 3일에 한 번만 화장실 가는 분 계신가요? 변을 볼 때마다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소금물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변화를 보면 결국 핵심은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는 데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세포막이 유연해지면서 영양분은 들어가고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수분 균형도 맞춰지는 거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금을 선택하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 선택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천일염, 핑크솔트, 용소금, 죽염 등 정말 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죠.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사실 천일염, 핑크솔트, 용소금 모두 괜찮습니다.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자연 소금이면 충분해요. 다만 정제염과 맛소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만 남기고 다른 미네랄을 다 제거한 거라서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없어요. 맛소금은 화학 조미료가 섞여 있어서 더욱 좋지 않고요. 죽염이나 프리미엄 소금이라고 해서 효과가 훨씬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품질은 더 좋겠지만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일반 천일염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일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소금을 사용하시나요? 김치 담글 때 쓰는 천일염이 집에 있으시다면 그걸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비율입니다. 200ml 물, 그러니까 일회용 종이컵 1컵 정도의 소금 한 꼬집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 꼬집은 엄지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집은 양이에요. 대략 1g 정도 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약간 짭짤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덜하고요. 너무 짜면 속이 쓰리거나 갈증이 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조금 싱겁게 만들어서 며칠 마셔보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농도를 높여보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면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쉽습니다. 매번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너무 많이 넣고 어떤 날은 너무 적게 넣게 되거든요. 혹시 소금 넣을 때 눈대중으로 하시나요? 처음 일주일은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실 다녀오신 후 바로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사 전에 마셔야 세포가 깨끗한 상태에서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30초 이상에 걸쳐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입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넘기는 느낌으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식후에 마시면 음식과 섞여서 흡수 효율이 떨어지니까 꼭 공복을 지키셔야 해요. 기상 직후에 알람을 맞춰 두시면 습관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깜빡하는 날이 많았는데 알람을 맞춰 놓으니까 자동으로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습관은 뭔가요? 거기에 소금물 마시기를 연결시키면 훨씬 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정량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싱겁게 드시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첫 주는 반 꼬집만 넣어서 마시고요. 몸이 적응하는 게 느껴지면 둘째 주부터 한 꼬집으로 늘리세요. 어떤 분들은 첫 주에 속이 쓰리거나 가벼운 설사를 경험하는데 이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증상이 심하면 며칠 쉬었다가 더 적은 양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하셔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포가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얼마 만에 포기하시나요? 건강 습관은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야 몸이 기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의해야 할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나트륨 배설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담이 필요해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약을 드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간격이 중요합니다.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약 복용 중인데 소금물을 시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안전하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5단계를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소금물 루틴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핵심은 적당한 양을 공복에 천천히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해롭다, 줄여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혈압 올리고 붓게 만들고 심장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소금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비율과 타이밍으로 마시는 아침 소금물은 오히려 세포를 젊게 만들고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뱃살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완화되고 변비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당은 지방으로 쌓이고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고 물은 세포 밖에 고여 붙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은 퉁퉁 붓고 몸은 무겁고 혈당은 출렁이고 화장실은 며칠에 한 번 가고 늘 피곤하고 잔병치레는 잦아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유연해지면서 영양분은 쏙쏙 들어가고 노폐물은 시원하게 빠져나가고 수분 균형이 맞춰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맑고 몸이 가벼우며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니까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허리띠가 헐렁해지거나 아침 얼굴이 맑아지거나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거나 하루 종일 기운이 나거나요. 제가 22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과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아침 식단이나 함께하면 좋은 스트레칭,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 소금물로 변화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시도해 보셨다가 잘 안 됐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